2025년 3월 1회차 손해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50개 문항이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은 1번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2번 소방 손해, 3번 피난 중에 발생한 도난 및 분실 손해, 4번 피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피난 중에 발생한 도난과 분실은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문제, 주택화재보험에서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보험가입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전부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손해액은 9,50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 1,000만 원, 잔존물 보존 비용 500만 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1억 500이냐, 9,500이냐, 1억 950이냐, 1억 1000이냐. 자, 정답은 1억 500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진행되냐? 자, 전부보험은 보험가입 범위 이내에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건데 화재 손해액이 9,500만 원이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왜? 잔존물 제거 비용 500만 원, 손해액의 10%인데 단 보험 가입 금액 범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1억 원이 가입 금액 범위이기 때문에 이미 9,500만 원 안에서 여기서 나오고 잔존물 제공 비용은 1000이 아니라 5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존물 제공 비용 500만 원까지 더하면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문제는 가입 금액 1억 원에 9,500만 원에 잔존물 제거 비용 1,000만 원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때까지 문제 풀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1억 500만 원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화재 대물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보험기간 중 총 10억 원까지 보장, 2번 한 개의 사고당 1억 원까지 보장, 3번 한 개의 사고당 5억 원까지 보장, 4번 한 개의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 자, 정답 4번입니다. 화재 대물배상은 1사고당 한 개의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한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 옳은 거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 쉬우실 거예요. 자, 4번 문제, 다음 중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사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여기서 의무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2번 의사,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임의배상책임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아닌 뭐다? 임의배상책임보험이다. 5번 문제,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분실물 구매비, 2번 항공운임 비용인, 3번 수색구조 비용, 4번 구원자 숙박비. 정답 분실물 구매비입니다. 항공운임 비용과 수색구조 비용 등 교통비와 숙박비, 이송비, 제작비가 구성되는 것이 바로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실물 구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6번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1번 장기화재보험에서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 금액에서 1회 보험금이 공제된다. 2번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는 회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즉 독촉기간이라고 정한다. 3번 만기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4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1번 80% 미만인 경우 공제는 없으며 사고 전에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하고요. 2번 납입 최고 독촉 기간은 10일이 아닌 14일입니다. 그리고 3번에는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번 문제, 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복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보험의 목적물에 부분 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 되어 잔여 기간 동안 보장을 받게 된다. 2번 여러 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 전의 보험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3번 일반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없고 장기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 4번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자동 복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의 목적물에 부분 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후에 금액의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어 잔여 기간 동안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급된 보험금 공제 후의 금액이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되어 잔여 기간 동안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장기 손해보험이 아니라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에 청구권 소멸시효 중 틀린 것. 자,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5년, 계약자의 적립액 반환 청구권은 3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 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3년. 이때 청구권 소멸시효 중 틀린 것.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5년이 아닌 2년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 9번 문제. 1번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2번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번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4번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 계약의 무효 사유 해당하는 거죠. 정답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예요. 자, 1번은 계약 취소 사유고요. 2번 또한 계약 취소 사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번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는 통지 의무 위반 시가 되고 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계약의 무효 사유는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세제 적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한도는 얼마느냐? 연간 1,800만원, 분기당 300만원, 연간 600만원, 분기당 100만원.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의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입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분기당 300도 너무 아니고 연간 600만원 너무 적고 분기당 100만원도 너무 적다. 그래서 1,800만원 이내다. 연간. 11번 문제. 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질병에 걸려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시 부담하는 세제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된다. 이때 3%에서 5%입니다. 2번 연금소득세는 5%에서 7%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이다. 3번 13%에서 15% 납입하고 미포함이다. 4번 13%에서 15%이고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다. 정답 1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계약자 질병진단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는 3%에서 5%만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되는 것입니다. 12번 문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무엇이냐? 퇴직금 중간 정산이다. 확정급여형이다. 개인형 퇴직계좌다. 확정기여형이다. 정답은 개인형 퇴직계좌입니다. 자, 해설하면 퇴직 및 이직은 본인 명의의 계좌 적립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고 이 연금제도를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좌라고 이야기합니다. 13번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1번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이다. 3번 책임관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4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여기서 틀린 것. 책임관계의 입증은 피해자에게 있다. 여기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책임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의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 자, 대인배상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폐차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번 의무보험은 중복으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대물배상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맞는 것. 자, 당연히 자동차가 폐차한 경우 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대인배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3번 또한 중복 계약일 때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4번 또한 의무 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문제 풀이하기 더 쉬울 겁니다.
15번 문제. 경상 환자 대인 2 피해자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이륜차 사고의 이륜차 운전자도 보상한다. 2번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 자전거 사고의 자전거 운전자도 보상한다. 3번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구분 중 10급 내지 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이때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은 당연히 이륜차와 자전거는 차량 운전자의 차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10급이 아니라 12급이에요. 경상 환자는 12급에서 14급까지의 상해 사고를 보상하는 겁니다. 16번 문제.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에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벌크 트럭, 탱크 로리, 덤프 트럭, 살수 자동차. 자, 이 문제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 트럭은 왜 그러냐? 자, 운반 기능보다 건설 작업용 기능이 바로 덤프 트럭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을 하는 화물 자동차가 아닌 구종 의무 가입 건설 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나머지 벌크 트럭과 탱크롤이 살수 자동차는 물건이나 액체를 운반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의 사고의 피해자는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2번 미군 보유 자동차가 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3번 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에 대해서 비례분담 방식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 4번 50cc 미만 이륜 자동차의 사고의 피해자도 보장사업 청구가 가능하다. 맞는 것. 자, 이거는 제외 대상이죠.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 1번. 일단 도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2번 미군 보유차. 3번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제외된다. 위에 1, 2, 3번은 이렇게 되고 4번이 제외 대상이다. 18번 문제.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라도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 2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3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할 수 있다. 4번 보험설계사는 보험 판매 과정상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자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3번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각자 직접 서명이 들어갑니다. 4번에도 가족관계라도 자필 서명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1번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 2번 청약서 부분 및 전달. 3번 약관의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이다. 2번 보험회사 및 모집 종사자는 청약 후에 약관 및 계약자 보관역 청약서를 반드시 문서로만 전달해야 한다. 3번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전달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틀린 것. 정답은 2번. 왜일까요? 문서로만 전달하여야 한다 라는 건 것 같아요. 보니까 역시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또는 이외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2번입니다. 20번 문제. 보험 설계사인 홍길동은 보험계약자에게 100만원의 자동차 보험을 체결 후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이때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경유계약 위반. 2번 승환계약 위반. 3번 위반사항 없다. 4번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 이거는 4번입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인 거죠.
경유계약은 다른 명의로 하는 거, 승환계약은 계약하고 바로 갈아타는 거, 위반 사항은 없진 않아요. 그래서 5만원 이상은 안 된다. 자, 1년간 납입보험료 100만원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제공금지 위반입니다. 21번 문제. 보험업법상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번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답은 2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중개사는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 등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번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정답은 3번입니다. 일사전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개의 회사에 전속해서 이거에 의해서 소속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모집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모집 설계사는 제외예요. 자, 그거를 제외한 일사전속 예외 제도로 소속 보험회사 외 한 개는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3번 문제. 보험설계사 직접 말소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보험회사가 발행한 해촉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 3번 해촉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발송 후 10일이 경과한 내용 증명 우편 원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4번 보험설계사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발수했을 때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보험설계사 직접 말소 시에는 등록증 원본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 등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소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보험대리점의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영위 종목별로 전업대리점이냐 겸업대리점이냐, 영위 업종별로 개인 대리점이냐 법인 대리점이냐, 유형별로 전속 대리점이냐 비전속 대리점이냐, 운영 주체별로 생명보험 대리점이냐 손해보험 대리점이냐 제3보험 대리점이냐,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것이에요. 3번 유형별 전속 대리점과 비전속 대리점이 분류로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자, 1번은 영위 종목별을 생보냐 손보냐 제3보냐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영위 업종은 전업이냐 겸업이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운영 주체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르게 연결된 게 3번이다. 자, 25번 손해보험의 우수 인증 설계사 및 대리점의 선발 기준이 아닌 것은 근속기간, 보험계약의 유지율, 금융위원장 포상, 모집 질서 위반 여부. 정답은 금융위원장 포상입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및 대리점 선발은 근속기간과 유지율, 소득 실적을 통해서 모집 질서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의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포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위험을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구분할 때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순수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되면 언제나 손해이지만 투기 위험은 경우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 있다. 2번 순수 위험은 일반적으로 재수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투기 위험은 재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3번 순수 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가능하여 제어가 쉬운데 비해서 투기 위험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4번 순수 위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나 투기 위험은 주식과 같이 징후가 나타난다. 자,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의 차이점이죠. 자, 3번과 4번이 이상한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순수 위험은 범위 한정이 불가능하고요. 우발적 발생으로 생기기 때문에 제어가 어렵습니다. 투기 위험은 그와 반대로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통계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보험 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부보험이란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번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동일한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3번 초과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제외된다. 4번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정답은 3번 초과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제외된다. 자, 이득금지의 원칙을 아셔야 되는데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전받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보험은 이득 원칙에 따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내용 가운데 틀린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042%인 경우 훈방 조치된다. 2번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3번 중앙선 침범 사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4번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해야 된다. 틀린 내용 요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인진 경우 훈방 조치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사고 시 벌점 100점 100일 정지예요. 3번 상해 사망 사고 시 2년에서 5년 동안 면허 취득 불가입니다. 훈방 조치는 아니라는 거죠. 29번 문제.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의료기관에서 외출, 외박 기록에 대한 보험회사의 열람 청구 불응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2번 교통사고 환자가 더 이상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전원 지시를 할 수 있다. 3번 외출, 외박 기록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번 의료기관의 외박, 외출,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 틀린 거 4번입니다. 나이롱 환자 근절은 의료기관이 외박, 외출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번 문제.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다. 2번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번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이다. 4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 고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등을 부담한다. 자, 틀린 내용 1번입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이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약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험계약자의 최초 보험료 납부 여부이다. 2번 보험계약자의 청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 3번 보험회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승낙해야 된다. 4번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계약은 소멸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자, 1번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보험계약자 최초 보험료 납부 여부가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예요. 2번은 전자청약, 구두청약도 가능하고요. 실무에서는 청약서 이용을 합니다. 3번 보험회사의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적과 묵시적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한다. 2번 보험은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3번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4번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요. 전손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만 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등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33번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잔존물 대위라고 한다. 2번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틀린 내용 정답 1번입니다. 자, 제3자의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가 아니고요. 청구권 대위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는 청구권 대위다. 제3자는 청구권. 이렇게. 34번 문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3보험의 특약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2번 개인 계약 또는 단체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번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 질병, 간병 담보 등의 2개 이상 담보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번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 4번입니다. 왜?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보장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틀렸습니다. 35번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생명보험사는 저축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해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저축성으로 개발 시 보험기간은 25년 이내로 개발 가능하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저축성으로 보험 개발 시 보험기간은 30년 이내로 개발 가능하다. 자,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1번은 생명보험 회사는 원칙적으로 저축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3번과 4번은 저축성 보험 개발 조건을 15년 이내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기본계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2번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3번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1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4번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 올바른 것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손해보험 질병 사망은 특약으로만 가능해요. 기본 계약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3번 질병 사망 한도는 2억입니다. 2억 한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4번 손해보험에만 제한이 있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다루고 있는 게 주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외우셔야 되는 거는 손해보험과 질병 사망에 대한 거는 일단 만기는 80세까지 한도는 2억까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자주 출시되는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제3보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3번 보험업 겸용의 제한은 보험업법 규정되어 있다. 4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틀린 것 정답 4번입니다. 자,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외우셔야 되는 문제야.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법률상 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심신상실자,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15세 미만자, 피한정 후견인.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자주 나와요. 자, 무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보험에 대해 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이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심신박약자인데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읽어보시고 문제 풀이하시는 게 도움되실 겁니다. 39번 문제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2번 타인을 사망을 보상하는 단체보험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3번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중복 계약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번 가족의 사망을 보상하는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자, 상해에 대해서 맞는 것 2번입니다. 자, 단체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요. 보험 가액이 아니고요. 3번 또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4번 또한 가족도 당연히 피보험자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40번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지급한다. 2번 상해보험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번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번 사망은 관공서에서 재난 등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을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실종 선고 시에서 법원이 인정한 실종 기간이 종료한 때를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저렇게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사망으로 고수로 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실종이 5년, 특별 실종은 1년 이렇게 명시되어 있긴 하나 실종 선고 시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종료한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 및 지급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 3년 이상 장애 시 해당 장애율 지급률의 80%, 3년 이상 장애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 5년 이상 장애 시 80%, 5년 이상 장애 시 장애 지급률 20%.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답은 5년 이상 2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보장기간 동안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일정 장애 지급률 이상일 때만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한시적 후유장애 보험금은 5년 이상 20% 이렇게 고정되어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제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2번 문제.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해서 옳은 것. 1번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상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2번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이다. 3번 단체 상해보험은 상해 등급을 세 등급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4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2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옳은 것.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이 가장 적고 3급으로 갈수록 크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1번 사무직 근로자 상해 1급이고요. 낮을수록 안전해요. 3번 단체 상해 보험금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단일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 4세대 실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비급여 도수 치료 비용을 보상한다. 비급여 주사료를 모두 보상한다.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즉 MRI와 MRI 비용을 보상한다. 통원의 보상 한도는 회당 최대 20만원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기본형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부터는 3대 비급여 항목이 있고요. 이 3대 비급여는 별도로 특약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기본형이 아닌 추가로 특약을 별도 가입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치료 350만원 한도에 연간 50회까지 되고요. 비급여 주사료는 250에 50회, MRI와 MRI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 50회까지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44번 문제.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비 보험 4세대의 재가입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1년이냐입니다. 정답은 5년입니다. 이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재가입 주기는 보험사가 강제로 나의 계약을 끝내고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관으로 변경돼서 너 가입할 거야 하는 주기를 재가입 주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는 아마 갱신 주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즉 4세대 실손보험은 5년마다 재가입 주기를 적용하고 있고요. 갱신 주기는 1년이에요. 갱신은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거예요. 위험률을 재측정해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거는 갱신주기, 약관에 따라서 새로운 약관에 적용되냐 안 되냐는 재가입 주기입니다. 45번 문제.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을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보험기간 내 휴일 오후 4시부터 휴일 다음날의 오후 4시까지 보험기간 내 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보험기간 내 휴일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험기간 내 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내에 0시부터 24시까지예요. 요거 힌트를 드리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휴일일 때는 오후 4시 6시냐 12시냐 상관없고요. 24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시. 이렇게 24가 들어간 것을 기억해 주시면 정답을 좀 더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46번 문제.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단체의 종류는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로 구분한다. 2번 비영리법인 단체는 1종 단체에 해당한다. 3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4번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할 수 있다. 단체 상해보험에 틀린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비영리법인 단체는 1종 단체가 아니고요. 2종 단체에 해당됩니다. 즉 국가 허가 또는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것을 2종 단체, 법정 단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도 한번 책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손해보험의 기본계약 질병사망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이다. 나. 질병사망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
라.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가와 나냐, 다와 라냐, 나와 라냐, 가와 다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답은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는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은 특별 약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48번 문제.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 4세대여 질병 비급여 통원 1회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냐? 20만 원이냐, 30이냐, 50이냐, 1천만 원이냐? 정답은 통원 1회당 보험가입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앞에 문제에도 사실 정답이 나왔었어요. 풀이를 하자면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질병 비급여 통원은 회당 20만 원에 연관 100회까지 한도가 된다. 통원과 입원은 다르죠. 통원은 내가 그 당일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걸 통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한도는 2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49번 문제.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기기간 중 암진단 확정 시에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 무효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한다. 2번. 암치료를 위한 통원 시 통원 1회당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3번. 암으로 인해 20% 이상 장애 상태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4번. 일정 연령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암으로 인해 80% 이상 장애 시에 사망보험금에 걸맞는 사망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20%는 너무 작죠. 80% 이상 장애를 고도장애라고 보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다음 중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병 상태, 노인성 치과 질환, 습관성 약품에 의한 간병 상태. 자, 장기요양 등급 1급 상태. 정답 4번이죠. 알코올과 치과와 습관성 약품 같은 경우는 간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간병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답은 4번입니다.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